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네, 이희택 기자, 이승동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작과 함께 이제 두 분께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세종시에서 지난해와 올해 좀 가장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분야가 있다. 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승동 기자 어떻게 보세요? 주택시장 아닐까요? 주택시장. 너무 티가 났죠? 주택시장이 왜 주택시장이에요? 지난 2018년도에 세종시가 초강력 트리플 규제로 묶였죠. 그래서 트리플 규제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트리플 규제에 묶이면서 세종시가 집값 안정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좋은 뜻에서. 그래서 서울하고 같이 이렇게 묶였는데요. 그러다가 이후 대전 그 집값이 상승하면서 세종을 바라보는 이제 수요들이 상대적으로 싸네. 거기다가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까지 있네. 그래서 세종으로 몰려들면서 집값 상승을 좀 부추겼어요. 그러다가 정점을 찍는 계기가 있었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론을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집값이 정점을 찍을 정도로 치솟았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급등 피로감일 수도 있는데 거래가 좀 뚝 끊기면서 집값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지금 다운된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전국 유일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세,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올해는 다소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반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희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지난해 7월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에 그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되면서 조금 상식선을 넘어서는 급등세가 왔고 그런 부분들이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조정 국면에 좀 돌입했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이후에 물론 내려간 것은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완전히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은행권 대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더더욱 거래가 좀 실종될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조정 국면으로 계속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의사당은 어쨌거나 집값에 이미 반영돼 있다. 집값이 이제 이렇게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정수도 이슈 약발이 지금 다 됐다. 그래서 기대감이 다 반영됐고 약발이 다 됐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정수도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또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좀 판가름되지 않을까. 그래야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좀 역할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분명한 건 두 분 모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조정 국면에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이 좀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 또 앞으로 좀 전망까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매매 시장만큼이나 시민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역시나 이제 청약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핵심은 역시 기타 지역의 축소 혹은 또 폐지 이 문제가 되겠죠, 이승동 기자? 곧 발표될 예정이에요. 기타 지역 청약 축소하고 그리고 폐지 여부 요 문제하고요. 그리고 또 세종시가 이제 최근 아파트 공급 속도를 올려달라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내년에 이제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요 부분하고 집값 상승 여지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관심사들에 있어서 지금 핵심을 관통하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종시가 과연 왜 지어졌는가? 그냥 단순히 세종 시민만을 위한 도시인가? 아니면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그런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청약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세종시로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그동안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 기타 지역 50%, 당해 지역, 세종시 살고 있는 사람 50%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바로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약제도가 이제는 개선되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엿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시 주택시장의 현황과 또 전망, 그리고 청약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 양이 얼마 규모로 실제로 22만 6천 호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줄어든 주택용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전 특공으로 세종시에서 공급한 물량이 약 2만 5천 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매도분을 제외하면 약 2만 호 정도를. 네, 먼저 그러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시장의 좀 동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뭐 2배 올랐다, 혹은 또 그 이상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몇천만 원이 빠졌다, 다시 뭐 1억 원 정도가 내렸다, 뭐 오른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매매 동향을 이승동 기자가 살펴봤는데 어떻던가요? 매주 발표하는 통계 자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주간 매매가 동향을 보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을 좀 보이고 있어요. 세종시가 국토부가 집계한 실거래가나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해서 실거래를 이뤄낸 그런 금액을 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세롬동의 경우, 그러니까 국민평형수 34평의 경우에요, 올해 초 최고 12억 원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10억 5천만 원에서 11억 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억 원 이상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또 보람동 쪽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같은 평형이에요. 34평. 올해 초 9억 3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 8억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선에 거래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구운동 지역도 한번 볼게요. 올해 초에 5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던 단지가 4억 원대 중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덩치가 큰 평수인 40평대 이상 강주 단지도 12억 원에서 13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금 11억 원대 초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평형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빠진 경우도 있고, 뭐 적게는 뭐 몇천만 원 정도 하락한 이제 이런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거래 건수를 좀 살펴보면 좀 어떤가요, 이희택 기자? 가격 자체도 실거래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그만큼 또 그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뭐 가격이 내려갔다, 시장 전반이 그렇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자료, 매월마다 발표하는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국토부에서는 9월까지 자료를 좀 발표했는데요. 그 올해 9월까지 거래량이 5,006건 정도 되거든요. 5,006건인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11,276건에서 55.6%, 그러니까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전월세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그 14,783건에서 16,119건으로 9% 정도 늘었습니다.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이런 반대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올해 들어서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집주인분들이 어떤 임대를 택한 물량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량이 늘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매매가 자체가 워낙 작년 7월부터 급등하다 보니까 매매를 어떤 시도를 하셨던 분들이 그냥 전월세로 갈아타거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쏟아질 청약 물량에서 청약 당첨으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부 원인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에서도 약간의 이런 조정 국면인 현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도시, 그러니까 동지역을 중심으로 좀 살펴주셨는데 지난해 신도시 아파트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덩달아 좀 수혜를 입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읍면 지역, 그중에서 특히 이제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조치원은 아파트 매매 동향은 좀 어땠습니까? 이 점은 좀 희택 기자가 좀 살펴보셨죠? 큰 틀의 흐름은 뭐 신도시 동지역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로 보면 3분의 1 정도 거래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국민평형이라고 표현했던 84제곱미터,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4억 원대 최고가 거래 아파트가 조치원에서 예를 들면 그 지난해 3건이었는데 올해는 15건으로 좀 5배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정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대전반석, 세종청사, 조치원, 그다음에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이제 속도가 난다라고 하는 사업이 확정되고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치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른 면지역에서도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 가격 상승은 일부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뤄졌다기보다도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뭐 3억 9천에서 4억 천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하고 뭐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근데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오른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부분들이 금남면 아래쪽도 있고 조치원 북쪽도 있지만 뭐 북악면이나 이쪽 부분에 공시가 1억 원 이하 집을 지금 취득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도 현장 중개사분들의 얘기입니다. 이거 재밌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북악면 쪽이 주로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고 그러나요? 북강 쪽에 공시가 1억 원 아파트들이 좀 꽤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북강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말고도 이제 세종시하고 인접해 있는 1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그렇게 좀 관심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또 실제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축 연도를 보면 아마 세종시 출범 전에 다 지어졌던 아파트라서 좀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투자 목적으로 그렇죠. 투기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동지역과 읍면지역 뭐 일부 거래량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면서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는 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제가 좀 이상하게 여겨보고 있는 건 앞서 이승동 기자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지난해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제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에 굉장히 뭐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올해는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기도 했죠. 좀 더 가시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런 배경에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승동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 같은 경우는 뭐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미 세종시 설치가 이뤄진다. 그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서 집값에 반영이 돼서 올랐던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했던 것들은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관련한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에 와서 봤을 때 그 청와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된 분위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그 관측들이 나오죠. 세종시가 서울하고 함께 전국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지역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조정대상 지역이 시작돼서 2017년 파리 대책으로 투기 지역으로 묶이고 계속해서 어떤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중과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집을 한 채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인데 그 집을 너무 많이 가지면 힘들어지는 또 이런 그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이 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1주택자들도 세종시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잠재된 그 이면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가 행정수도 이런 기대감들은 또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그 각 후보 진영이 내놓는 상반된 정책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반영될 것인가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또 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현재의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든 또 앞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든 좀 궁금한 것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락하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반등의 곡선을 읽어내겠느냐. 물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종합을 했을 때 저도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희택 기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기관 해당 업무 종사자분들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값이 어떤 비율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우세하지만 그거는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변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년 대선에서 그 여당과 야당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2022년도에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 양이 얼마 규모로 확정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 건립은 가시화됐지만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내년 상반기에 변수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이 변수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한마디로 딱 단정해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오를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도시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분명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이전 이슈를 꺼내들 것이고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헌법 개헌에 관련한 공약도 내놓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집값이 또다시 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전반적인 집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또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급 계획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좌우가 되겠지만 일단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거는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런 부분은 사실 신만이 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해드릴 수 없고 다만 전원, 부동산 관계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전원이 이렇다 이런 점 정도는 시청자분들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런 점도 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완공이 되면서 20만 가구인가요? 이렇게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얼마 정도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주택 가격 시장의 안정이냐 여러 가지 판단하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공급 계획 어떻게 되는지 이승동 기자가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2만 6천호 정도 이제 분양 계획이 좀 발표가 됐어요.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13,000호씩 딱 분류돼가지고 공급하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하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장 안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생활권의 공밀 개발이나 그리고 용적률 상향 그리고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상 지역이 이게 1-1 생활권, 그리고 4-2 생활권, 그리고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양주택이 92,000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한 38,000호 정도. 그리고 또 읍면 지역을 또 보면 정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서 공개했죠. 그래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돼 있는데요. 조치원읍, 신흥리, 연세면, 월아리에 한 7천 가구가 공급되고요. 그리고 연기면 일원에 6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는 시나리오를 품고 있습니다.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한 2만 6천 가구를 포함한 향후 공급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당장 시민들께서는 가시화되고 있는 아니면 당장에 확정된 이런 공급 계획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희택 기자 한번 어떻게 정리가 좀 될까요? 당장 2022년 내년이 아마 궁금할 텐데
뭐 구체적인 부분들은 연말이 가봐야 뭐 1월부터 12월까지 그 분양 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가시화된 것들만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2월 4일 그 대책으로 신도시에 13,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확정된 그 공급 물량은 고운동의 단독주택지랑 공공임대주택지까지 포함해서 800호, 그다음에 그 지편동 4-2 생활권 BRT 상업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하는 1,400호 포함해서 2,200호 정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확정된 물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읍면지역으로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구에 660호, 그다음에 뭐 창업자용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근로자 맞춤형으로 152호, 964호, 약 1,000여 호가 또 공급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이후로는 합강동 스마트시티에 퍼스트타운이라고 인공지능 기반 주거 서비스를 포함한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떤 택지에 주택이 좀 들어설 예정이고 2026년 이후로는 그 연서면 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에 약 4,000호가 구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승훈 기자가 아까 언급한 그 읍면지역 13,000호도 이 즈음에 2026년이나 2027년에 청약이 시작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도시의 또 나머지 그 물량들 13,000호의 물량들은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나거나 2023년, 2024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따져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가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죠. 2030년까지. 근데 정부가 이제 26,000호의 물량을 또 추가 공급하겠다 이 발표를 한 거잖아요. 핵심은. 그러면 총량이 22만 6천 호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거나 알기로는 세종시가 20만 호로 설계되는 과정에서 뭐 스마트시티나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이런 곳에 가용용지, 학교 부지를 또 만들기 위해서 주택용지들을 많이 줄였어요.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2만 6천 호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줄어든 주택용지 부분에 대해서 주택용지가 줄어들면 20만 호를 다 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20만 호를 맞추기 위한 어떤 술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점과 좀 더불어서 하나 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야 공급 계획이 훨씬 많아질수록 청약 기회는 늘어나겠으나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20만 호 규모에 맞춰서 사실 이게 도시 뭐 기반 시설 같은 계획이 다 짜여졌겠죠. 무조건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는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분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인 지표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예정 지역 신도시의 인구 목표가 50만 명이고 그리고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 세종시 읍면까지 포함한 그 전체 세종시 인구가 80만 명이라고 봤을 때 50만 명, 30만 명의 인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현재 22만 6천 호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애초에 행복도시를 계획할 때 한 가구당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대를 구성했는데 최근 들어서 1인 가구도 워낙 늘고 있고 그리고 2인 가구, 뭐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은 인구수 대비 그다음에 인구 추이로 봤을 때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깔려 있고요. 그래서 22만 6천 호도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주택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있고 입주 물량도 뭐 최근 앞으로 이제 2, 3년 사이에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야 주택 가격도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공급량은 늘려야 될 필요성 그리고 세종시에는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추세는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바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내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지어서 세종시 아파트 공급이 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좀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 좀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세종부동산정책 시민연대 문서진 공동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택시장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앞서 정부가 세종시 신도시에 13,000호, 또 그리고 주변 읍면 지역에 1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봤는데, 대표님은 정부의 이런 세종시에서의 추가 공급 정책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그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세종시도 이제 공급 확대 정책에 같이 올라탔다는 부분은 시장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얘기 나누신 것처럼 최근 세종시 주택시장 안정이 이 공급 확대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수의 매수 대기자들이 이제 분양 대기자로 전환되는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 내용을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그 올 4월에 발표했던 13,000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택지 지정 없이 이제 도심 고밀화를 통해서 추가 공급을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이 계획에서 아쉬운 점은 두 가지 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심 내 기업이나 대학 유치 등을 통해서 이제 유보지를 확보했던 부분들이 소비되는 부분. 근데 이제 차후에 세종시가 기업 유치를 할 때 줄 수 있는 메리트가 결국은 세제나 이제 땅일 텐데요. 이런 메리트가 줄어든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은 이제 공급 물량의 절반 가량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전에서도 약간 공실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마 정부의 이사 대책에 맞춰가지고 좀 수치적인 공급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8월에 추가로 발표된 13,000호는 추가 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인데요. 이게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 야당 그 원내대표께서 행정수 이전 발언을 했다가 엄청나게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법 통과에 맞춰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추가 공급은 이제 지방에서는 세종시, 대전시가 유일하게 포함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계획은 이제 공급 시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지구 단위 계획을 마치고 26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건데, 2028년, 9년이 돼야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까지 텀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공급 대책이 심리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수요자들의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두 기자분은 어떻게 보세요? 관련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논란이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시민연대에서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그 4-2 생활권의 그 대학 캠퍼스 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대학 기능이라든가 자족 기능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행복청하고 LH 세종시도 아직까지 내년도에 어떤 주거 공급 계획에서 그 4-2 생활권 그 논란이 됐던 부지는 지금 빼놓고 연말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읍면 지역 13,000호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공급하는 건 환영하지만 입주 시점이 2028년, 2029년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세종시 완성기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앞당겨야지 뭔가 시장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인상 깊게 들은 말씀이, 매수부 대기자가 분양 대기자로 이제 전환되면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이제 발표하면서 매수 대기자들이 분양 대기자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기다리면서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있고, 제가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여튼 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신도시에 추가로 공급되는 13,000호 같은 경우는 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좀 우려되는 점, 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추가 공급되는 경우는 뭐 시기가 좀 너무 늦춰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지적들을 대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누는 뭐 2030년까지 주택 26,000호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면 한 22만 뭐 이 정도 되겠죠. 큰 틀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공급
뭐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앞으로는 좀 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규 택지를 통한 이제 추가 공급의 경우에는 정책 결정이 되고 나서 효과가 늦게 나타나잖아요. 최근 발표된 13,000호 같은 경우도 실제 입주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 추가 공급 수립하고 실제 공급 사이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분양 물량이 또 올해부터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계획돼 있던 분양 물량을 조금씩 당기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종시 행복도시 인구 계획이 50만, 읍면 단위가 30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읍면 단위에 대한 계획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추가적인 택지 지정 외에도 정비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읍면 단위의 주택 공급 계획하고 주거 환경에 대한 계획도 좀 조기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뭐 누구나 집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또는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 같은 이런 주택들을 좀 읍면 단위에서 지정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고요. 2030년이라고는 하는 세종시 목표 시기까지의 큰 틀의 흐름을 보고 또 그 이후까지도 도시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목표를 다시 좀 환기해야 되는데요. 수도권 과밀 세소라는 부분하고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주거 공급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세종시가 전반적으로 그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새로운 주거 유형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한 가구당 그 세대원 수가 2명으로 만약에 놓고 봤을 때 25,000호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2명으로 봤을 때는 약 10만 호 정도가 단순 수치로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서 공급하고 도시가 제대로 된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 세밀한 어떤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 부지를 줄여서 공급하는 안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도시가 건설되면서 또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됐겠죠. 변경되면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6,000호라는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20만 호를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식 공급 대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 발표했던 13,000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 소유자들이 필요한 주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가 거의 소형주택이기 때문에요. 지금 23,000호라는 이제 수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목표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면은 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실제로 분양을 원하는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크기로 좀 그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파트 분양, 그러니까 좀 청약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로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미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세종시가 굉장히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일반 공급에서는 전체 물량의 좀 50%를 당해 지역 거주민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 반면에 나머지 50%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이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부당함이 좀 있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도 국토부라든지 정부 측에 축소 내지 또 폐지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주장을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점이 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희택 기자, 최근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현행 주택 청약 제도가 세종시 아파트를 공급할 때 당해 지역, 그러니까 세종시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50% 우선 배정 물량이 있고, 그리고 세종시의 건설 취지에 맞춰서 기타 지역, 세종시를 제외한 뭐 수도권부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까지 해서 50% 배정 물량이 되어 있는데요. 50대 50인데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시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중은 점점 50%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배정 물량이 실제로 세종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대부분 대전, 충남, 북에서 60% 이상이 세종시로 유입되고 있고, 그런 분로 인해서 이제 또 주변 도시에서는 블랙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수도권 인구가 제대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세종시에서 이런 여론을 담아서 올 초에 국토교통부랑 행복도시건설청에 그 50% 비중을 100%로 높여달라. 세종시민 우선으로 완전히 전환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상태고요.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의 필요성은 좀 인정을 하면서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주장하고 있는 폐지보다는 비율 축소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좀 저희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세종시의 탄생 배경이 된 수도권 과밀 해소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좀 아닙니다만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기타 지역 이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타 지역의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타 지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실제 기타 지역 공급이 수도권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그 순이동자 현황을 보면 한 25만 명의 순이동자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해도 한 6만 명가량이거든요. 25% 수준에 불과하고요. 근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전 특공으로 세종시에서 공급한 물량이 약 2만 5천 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매도분을 제외하면 약 2만 호 정도를 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세대 기준으로 봐도 약 한 4만 명, 4만 5천 명 정도 인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전 종사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타 지역 공급으로 유입된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좀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수도권 인구 유입의 대부분은 이제 기간 이전을 통한 이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정책은 이전 기간 대상자를 위한 특별 공급은 아예 폐지를 해놓고 오히려 기타 지역 공급 물량만 늘어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 나오는 이야기로는 얼마 전에 이제 강준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던 기타 지역 조정안에서 조금 후퇴를 해가지고 세종시 당해 지역 60%, 기타 지역 40%, 실거주 의무 3년, 전매제한 8년 정도로 지금 안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타 지역을 이제 10% 정도 조정한 폭은 굉장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면은 이 기타 지역 청약률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타 지역 조정에서 이제 당해 조건을 2년으로 늘리는 부분이나 또는 당해 지역 기간에 따른 가점을 주는 방안도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60대 40, 당해 지역 60, 또 기타 지역 40%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정부나 국토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일부 이제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니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이승동 기자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보세요? 행복청이나 정부가 분명히 이제 그 비율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주택법 시행령이나 주택법 개정안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국토부, 행복청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꼭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게 맞다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세종시 탄생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을 꼭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간절합니다. 최종적인 확정 단계는 아마도 아닌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게 될지 그 발표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특별 공급 폐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특공 폐지 이후에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이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될 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리게 됐다. 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쉬운 점이랄까? 아니면 추후에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책들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난번 관평원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전 특공이 폐지된 거는 다분히 좀 정무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워낙 그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내린 정책 결정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으로 세종의사당 이전 종사자들도 있고
또 지금 대선에도 보면은 양당 후보들이 다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언론조사에 보면은 현재 이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80%가 다 이전에 반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전 주거 대책이 없으면은 앞으로 기관 이전에는 어쨌든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확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 기간 대상자들이 어쨌든 빨리 자가 소유를 통해서 주거를 확정하는 것이 세종시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원칙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은 의무를 좀 강하게 부여하더라도 특공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어쨌든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공 폐지 전에 확정됐던 개정안 정도면 제가 볼 때 의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마지막 개정안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고 3년에서 5년가량의 실거주 의무를 주고 8년 이상의 전매 제한 정도니까요. 이 정도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타 지역을 지금보다는 더 줄이고 오히려 이전 특공을 부활시키는 것이 저는 더 이 수도권 인구 유입에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강화된 이런 규제에 따른 특공의 일정 부분의 좀 부활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희택 기자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표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기관 종사자분들이 어쨌든 세종시에 정착을 하라는 목적으로 사실 특별공급을 주택 안정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좀 제도적 허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한 어떤 공직자들 때문에 아예 특공제도가 폐지된 것 자체는 세종시가 2030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걸림돌이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살고 나서 분양권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납득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지방으로 보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직자들이 쉽게 내려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10년 공공임대 전환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절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그 어떤 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리고 뭐 다주택을 소유해가지고 세종시 주택만 팔아 넘겨가지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충분하게 방지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국민적 정서가 워낙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지선 이후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가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좀 포함을 해서 이번 정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여러 대안이 이제 앞으로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본격화된 대선 전국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이번 그 주택 매매를 비롯해서 청약 시장에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오기를 그렇게 고대를 하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대선 후보들 부동산 정책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공급 확대 정책, 규제 정책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공급 확대 정책은 대체적으로 방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비사업 완화를 통해서 5년간 20만 호 공급하고 원가주택이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5년간 30만 호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신주택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후보가 제시하는 내용 중에 이 기본주택이나 원가주택을 세종시에서도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신규 택지 지정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그 읍면 단위의 택지 지정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택지 확보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후보 다 충청권에 대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세부 정책에서 그 이전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거주 지원 대책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후보 다 이제 실수요자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세제 관련된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완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끝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세종시 부동산 시장 좀 안정을 위해서 좀 제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저금리 시대가 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대출과 금리가 부동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안정화 정책이 내년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두 분도 마지막 정리할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부가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수없이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엄지손가락이 치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세종시의 관계된 뭐 특공도 공무원 특공 문제도 있겠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무주택자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정부에 전하고 싶습니다. TV라든지 언론에서 이런 뉴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 연예인 부부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 몇 년 만에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화제를 모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주택을 가지면 또 2주택을 갖고 싶고 3주택을 갖고 싶은 게 일반적인 인지상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선정부지로 치솟은 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공을 들여야 되고 심적 고통을 겪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을 해나갈 것인지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무래도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층들이 내 집 마련 걱정이 없어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뭐 세 분의 마음을 담아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계획 그리고 세종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종시 부동산 시장 이슈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머지않아 관련한 정부의 주택 공급 개정안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 내용을 좀 더 분석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견제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